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심을 다했지만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던 그 쓰라린 기억 말입니다. 세상은 왜 착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시험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왜 진심을 다한 마음은 종종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지독한 허무함만이 남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그의 저서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비슷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귐에 있어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평온을 해치는 가장 큰 화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그의 지혜는 오늘날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소중한 평온을 갉아먹고 당신의 선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고 진정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기 위한 성숙한 거리두기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더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채우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의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그 친절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상에 다시 없을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의 작은 장점 하나하나를 찾아내 칭찬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들의 따뜻함에 당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드디어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친절은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작은 부탁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그 천사 같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난과 실망의 표정으로 돌변합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투자였고 이제 그들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라는 말은 그들의 단골 대사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거래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유대감이 아닌 감정적인 채무 관계로 변질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친절에 빚을 졌다는 생각에 부당한 요구조차 거절하지 못하고 점차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조건 없이 꾸준하며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만 잠시 켜졌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등불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작지만 꾸준한 빛입니다. 당신에게 베푸는 친절이 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을 길들이기 위한 정교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달콤함에 중독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뿐인 사람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구하려 하면 그들은 잠시 듣는 척하다가 이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든 일을 겪었어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 갑니다.
당신의 기쁨을 나누려 하면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해 주기보다 자신의 더 큰 성공을 자랑하며 당신의 기쁨을 퇴색시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비추는 거울 또는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쓰레기통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니, 어쩌면 공감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만약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가 오해한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당신은 점차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라며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관계란 탁구 경기와 같아서 서로가 공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던지는 감정의 공을 맞고 서 있는 존재일 뿐, 그 어떤 상호작용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평등할 수 없으며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심각하게 소모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드라마를 위한 배경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관객을 위해 더 이상 독백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무대에서 과감히 내려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비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책감, 동정심, 의무감과 같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미끼로 당신을 옭아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와 같은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으며 당신의 선한 마음과 책임감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은 마치 상처 입은 동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배신 행위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그 관계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작은 실수를 부풀려 끊임없이 당신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그들은 서운한 표정으로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가 보네. 네가 즐거워하는 동안 나는 혼자서 외로웠어라며 당신의 행복에 죄책감이라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그들의 기분에 맞추게 되고 점차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통제이며 정서적 학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상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고 당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감정의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미줄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당신의 자유와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 관계가 주는 안정감은 새 장의 안락함과 같습니다. 문을 열고 날아갈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볼모로 잡는 관계가라와 과감히 탈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당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삶의 썰물과 밀물처럼 나타납니다. 그들이 무언가 아쉬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는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당신을 찾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을 아낌없이 빌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작 도움이 필요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그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에는 답이 없으며 온갖 핑계를 대며 당신과의 만남을 피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라는 존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관계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들의 이익 계산기가 당신의 유용성이 다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당신은 깊은 허무함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진심과 시간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당신은 그저 이용하기 좋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우정은 번영을 더욱 빛나게 하고 역경을 나누어 가볍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은 당신의 번영에는 기꺼이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만 당신의 역경에는 결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삶의 화창한 날에만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함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부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눌려진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상호 존중과 진심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 투자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당신을 지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이러한 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한 당신만의 지혜가 있다면 잠시 멈추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모여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질투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당신의 좋은 친구나 동료인 척 행동합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누구보다 걱정하는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는 등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입은 정말 잘됐다,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표정은 어색하게 굳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행복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 야근이 그렇게 많다던데 괜찮겠어? 내 애인, 소문이 별로 안 좋던데 잘 알아봐와 같이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들의 칭찬에는 언제나 하지만 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근원에는 깊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끌어내림으로써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조차 죄처럼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기쁨을 나누는 순수한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숨기거나 축소하게 되며 이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고 당신의 행복에 진심 어린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질투는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에 피어나는 독초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에 불과하지만 내버려두면 무성하게 자라나 정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행복을 시샘하는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는 결코 당신의 기쁨이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없습니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의 행복을 마음껏 비춰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6번째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약속과 계획을 남발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내가 꼭 도와줄게. 나만 믿어. 우리 조만간 꼭 한번 보자와 같은 희망적인 말들로 당신의 기대를 부풀립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당신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이 뱉은 말은 그 순간의 기분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나 책임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사람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실망감은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그들의 빈말을 믿고 중요한 일을 계획했을 때입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에 큰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면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 그 자체입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말이 진실되고 소박한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보다 비록 말은 어눌할지라도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묵묵히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약속하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당신을 기다림의 지옥에 가두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기대를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미 인연의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단지 습관이나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사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삶의 길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만나도 즐겁지 않으며 대화는 겉돌고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 관계. 우리는 그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기억,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미련,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낡은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 인연의 유효기간이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더 이상 당신답지 않은 모습으로 억지 웃음을 짓고
불편한 감정을 애써 외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며 당신이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박탈합니다. 오래된 옷을 버리지 못하면 새 옷을 드릴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은 그것대로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관계는 담담하게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각자의 길을 묵묵히 응원하며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은 무의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어. 앞으로 너의 길을 응원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낡은 인연을 정리하고 생긴 그 마음의 빈자리는 머지않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인연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걸으면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느껴지지만 나쁜 사람과 함께 걸으면 비단길도 지옥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7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삶이라는 소중한 배에 계속 태우고 항해한다면 그 배는 머지않아 암초에 부딪히거나 거센 풍랑에 휩쓸려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잘해주었다고 해서 모두가 평생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때 가까웠다고 해서 영원히 곁에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서 당신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주변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